안녕 얘들아, 원피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 앞서 먼저 발표됩니다. 저는 우위우파 보수의 의정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앉은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특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나요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유지하게 악의적인 신고는 취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99% 사실에 근거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면 제3차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있으며 그 시간은 올해 연말까지라고 못을 박아주세요. 북한 김정은이 왜 올해 말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결정이 외부적 압력이 아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수차례 핵실험을 가격 있는데요. 그 시기를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강행 2009년 5월 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실시 2016년 4차, 치료 2016년 9월 5천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년 10시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은 없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실제로 드디어 핵무기를 완성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카드 수수료가 외압이 아닌 내부적인 일로 이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 중에서 백두산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백두산에서 화산 분할 폭파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람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죠. 바로 동물들인데요. 수천 마리의 뱀떼가 이동하는 언제부터 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회에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비롯한 다수의 관련 업체들이 모여 백두산 폭파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속적인 지진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마그마와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잠재적 활동성을 가진 한라순으로 분리했는데요. 지하에 거대 마그마가 존재하는 화산이 백수선에서 최근 화산 분화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백두산은 지난 946년 함차례 대문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전문가는 백두산은 946년 밀레니엄 추가로 명명된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살을 또 중 가장 큰 화산 분화 사건으로 인지된 화살 동원했다며 이때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 일본 홋카이도와 혼수 북부 지역을 다쿠리를 열도해줘야 그랬는데 비가 속에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백두산에서 남한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정도의 엄청난 분출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폭발은 지난 1만 년 사이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 달 평균 7번이던 지진 발생과 활동 기회는 평균 70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수가 2013년 11월에는 무려 243건으로 확인이 됐으며 지진의 크기도 활동계 더욱 커졌다고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지진은 천지 아래 약 5km 깊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진 발생 시기에 같은 기간 백수산은 9% 올랐으며 천지를 중심으로 판별 사실지 결정했고 주식으로 되죠. 7cm 상승했다고 합니다. 활동기 이후에는 수직 상승 움직임이 전해지다 2008년에는 수직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전지가 돼 있어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 들썩거림은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활동 중 어떤 것은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일제 백두산, 과학이라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11년에 국립장지연구원이 미국 연방재난정도인가 백두산의 겨울에 폭발할 것을 가정을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습니다. 백수선이 복원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북한 입을 것이고 질식사 등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동해로 버저 8시간 뒤에 울릉도와 독도를 완전히 높으며 12시간 뒤에는 화산재가 일본에 상륙하고 오사카까진 16시간, 도쿄까지는 17에서 1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입니다.
반나절 만에 화성체가 두 예상을 뛰었고 항공 대란이 우려되고 바로 1시간 20분 만에 20억 톤에 이르는 천지물이 흘러내리면서 북한 양강도하, 중국 지른성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는 화산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닐까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방문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4월 15일 바로 오늘인데요.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 미국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 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부자가 회의에서 남과 북의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10일에서 1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드디어 내놓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노이 2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한미 동맹난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 원칙을 취하게 됐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지하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 기획안 논의해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인하고 남성미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인 하는데 공감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결단할 경우 남국민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주시를 밝혔다면서 남북 대화와 북미 재차가 선수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게다가 성과를 거두고 들어온 건데요. 총 120여 분 정상회담 중에 단독회담을 최고분도 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의 공동 언론 발표가 아닌 개별 언론 발표된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미국 대사 재개와 제3자 미국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이관 대북 특사 파견 등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내비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고 남북관계와 미국과 북한 관계 선수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시정연설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고 오점 넓은 중재지, 다촉진과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라는 막말을 수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토리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압박하여 북한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여념이 없는데 미국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바쁜 모습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원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 앞서 먼저 발표됩니다. 저는 우위, 사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특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유지하기 악의적인 신고는 실정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부의 캐리어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4월 14일 북한 김정은을 칭한 5층의 최고 대표자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규정하며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대표의 자격, 즉 쉽게 얘기하면 대외적 국가수반을 전체 취할 수 있는 주의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 언론 중 하나예요. 노동당 노동신문은 4월 10일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 소식을 보도하면서 북한 김정은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 지도자라고 시간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 북한을 대표하는 수장인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호칭이 하나도 붙었다고 뭐가 이렇게 호들갑인 걸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을 두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 인내의 공화국의 최고 연구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다고 전해는 돼요. 그동안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호칭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북한 김정은의 동지, 나 최고 연구자 등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최고 대표자라는 5층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미 최고 대표자와 오프릴 것이라는 전조 증상이 보여서습니다. 4월 11일 북한을 진정한 인재로 올라선 인물이 있죠. 바로 북한의 최룡해인데요. 칸체로 얘가 최고인민의 전체에서 북한 김정은을 제주대 하는 연설을 하며 최고 대표자라고 구칭해서 씁니다. 북한 최근에는 당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북한 김정은을 공화국의 최고 수익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 등으로 불러서 어떤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 최룡해 가 북한 김정은을 부른 호칭을 두고 북한이 최고 인민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며 김정은에게 명목상, 목적상 국가 2번의 지위까지 부여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북한의 헌법이 개정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미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들은 지난 4월 1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14기대의 위한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을지는 아직 어떠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와 명시돼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이 북한 최룡해만큼 만약 이번에 이 문구가 추정된다며 북한의 모든 권력수만은 최룡해 것이 되므로 북한 헌법에서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개편된 내용에서 최고 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등으로 변경됐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세들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실제 어떤 김영남이 물러서 고 북한 김정은 2기 체제를 이끈 3인방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이, 두 번째로는 새로운 권력의 핵심인 최룡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박동주 전 총리 여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3인 체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기기 정권의 이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김정은, 최룡해, 박동주 3인방인데 북한 노동당 정치국 당의 정책을 조지 지도하는 북한의 절대적인 핵심 권력이 보입니다. 한 대표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 1차 회의를 보도하며 추석단에 오른 새로 선거된 국가주도 간부들을 소개해주세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룡해, 북한 박동주 순서대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보면했고 특히 박봉주 전 총리는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도 상무위원 지금 그대로 유지한 반면 박동주 전 총리의 후에
및 김재동 신임 총리는 정치국위원회 임명됐습니다. 자력 등 세계 대표적 지역으로 보이 북한 자가 노후 당위원장 주신 입적. 북한 김재동 신임 총리가 경제 전반을 운용하는 경험이 아직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를 얻은 걸까요? 북한 내부에서 박동주 전 총리에게 여전히 경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대외적 권한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미 최고치를 경제 호출 갖고 북한 내부의 정권을 거머쥔고 있었던 북한 김정은이 뭐가 달라지고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새롭게 생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한 거 말고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노드 1로 결렬된 이후에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문의 연설 중에서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확답을 내놓은데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시 대한민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이게 대화 재개 공을 넘긴 거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나 그렇듯 북한 김정은의 말에는 두리모시까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일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경고가 항상 섞여 있는데요. 이번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여러 측면으로 해석해 노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미국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제3자 미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2019년 올해 연말로 확정을 주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애용 인강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도 커트리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로 북한 김정은은 향후에 있어요. 미국과의 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일부 전체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개선법을 구십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방은 얻을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면서 경고했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의 일괄 자기주식 빗길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없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어떤 제재주도 없다는 비피를 제시한 미국 트럼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북한 김정은 이건 벌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 의견을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세 나라에 픽업되고 있는 소리가 벌써 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항에서 말도 안 되는 소주를 했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의 단점이 아니 민족 우위의 관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5점 넓은 중재지 다촉진과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공모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이런 북한 김정은의 말에 화가 나는 거는 저만인가요? 북한 김정은은 도대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기에 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는 한바지 항의조차 못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북한의 협박하는 협박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경고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주요 요직에 대한 세대 교체를 단행하며
제재 극복을 공언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때를 애비하겠다는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대화의 창은 열어대긴 했지만 두 나라가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놓고 많은 희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될 따로 착용하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 협상 태도에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없고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 김정은은 핵 개발의 박차를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막강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강하게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 될까요? 우리의 동맹 국가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응원하고만 싶어지는 것,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주문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비디오를 좋아한다면 구독하기, 공유하기, 코멘트하기,